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3일 경자 첫번째 기사 1406년 명영락 4년 평양군 박성명의 졸기 태정과의 오랜 교분. 임금이 성명이 김제역에 이르러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충청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만일 불행하여 죽는다면 빈장을 옮기는 중에 그 아비와 처자의 소원을 따르라. 나의 하명을 기다릴 것 없이 예를 갖추어 판비토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광년루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다가 성명의 부음을 이르니 임금이 통도하기를 특별히 심의하여 급히 광년루에 내려왔다. 철주하고 미두 120석과 종이 200권을 내려주고 내사에 보내어 빈소에 사죄하였다. 성명은 순천 사람으로서 재상 박가흥의 아들이다. 의표가 준수하고 총민이 뛰어났으며 턱의 길이가 남들과 달라서 스스로 호를 이흔이라 하였다. 나이 16세의 과거에 등재하여 갑자기 화요의 자리로 옮기고 22세에 대언으로 임명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귀의 군 왕의 사이인 까닭에 8년 동안 심폐해 있었다. 주상께서 즉위하자 국교가 있었던 까닭으로 불러서 좌성지에 임명하고 지신사로 천전하여 6년 동안 재직하였다. 명달하고 강기하여 임금이 끝까지 의지하고 믿어 전우로 비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작업을 띄어 지의정부사로 임명되었다. 천승이 술을 좋아하여 종일 거나하게 마셨으나 이를 결단하는 것이 물이 흐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에 절조가 없어 여색에 빠지고 뜻이 높아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전단하니 사람들이 매우 꺼리었다. 졸려는 37세이며 시호는 문숙이라 하였다. 아들 셋을 두었으니 박거비, 박거완, 박거소이다. 철조는 국상을 당하거나 대신이 죽었을 때 임시로 조회를 정지하는 일을 말한다. 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4일 신축 첫번째 기사 박염, 허척, 신온량, 박분 등을 경에 종편시키다. 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5일 이민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2일 동안 낮에 나타나다. 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6일 계묘 첫번째 기사 황음이 불상을 가지고 오면서 끼친 민폐 전라감사가 사직을 청하다. 황음 한천모가 양령 기원이 나주에서 돌아왔다. 처음에 황음 등이 용구현으로 돌아올 때 임금이 불편하여 출령하지 못하고 이조판서 이직을 보내어 영고를 알렸었다. 황음이 바라보고 정승이 오는 것으로 여겼다가 직을 보고서는 안색이 좋지 아니하니 직이 이것을 알고 핑계하여 말하였다. 오늘 두 정승이 모두 가기를 만나서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와서 맞이할 것입니다. 이 문화도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황음이 전하께서 교회에 나와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심히 좋지 않은 빛이 있었습니다. 또 황음 등은 전하께 동부를 맞이할 때 5배 3고두 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황음이 나를 욕보임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황음은 탐람하고 간음하여 또 불상을 수송하는 까닭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그 죄 또한 중하다. 내 이를 천자에게 상주하고자 한다. 대언들이 모두 말하였다. 황음이 탐람하고 간휼함은 천하에서 다 아는 바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고명, 인장, 주관, 면복을 받들고 온 것이니 의의가 또한 많습니다. 지금 만일 경로하시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노기가 조금 풀렸어.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친히 동불에 대해 절할 것인지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고 지신사 황희를 보내어 양재역에서 영견하고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알리게 하였다. 정성 하윤 조용무에게 명하여 한강에서 맞이하게 하고 백관에게 숭례문 밖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황음 등이 관에 이르자 백관이 예를 행하고자 하니 황음이 임금이 나오지 아니한 데 노하여 말하기를 지금 전하를 뵙지 못하였으니 예를 받을 수 없소 하였다. 정부에서 대신 하마연을 베풀고자 하여도 받지 아니하였다. 황음 등은 동불상 3자를 받들고 왔는데 감실 6개를 사용하여 불상, 화광, 연대, 좌구를 나누어 담고 또 모란, 작약, 황규 등의 특수한 꽃을 감실에다 흙을 담아 싣고 괴를 만들었는데 판자 1,000장, 철 600건, 마 700건을 사용하였다. 그 불상과 화광의 감이 셋인데 높이와 너비가 각각 7척쯤 되고
아내는 마기로 백지 28,000장과 면화 200건을 사용하였다. 짐꾼이 수천 여인이었는데 매양 관사에 이를 적마다 옛 청사는 좁고 더럽다 하여 새 청사를 관사 왼쪽에 따로 짓게 하였는데 몹시 굉장하게 하였고 지나는 곳마다 물자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여의치 못하면 문득 매질하여 수령을 욕보이었으니 주현이 그 공억에 지쳤었다. 전라도 도관찰사 박은은 매사에 재량으로 감하였으나 충청도 도관찰사 성성기는 한결같이 그의 뜻대로 하니 황음이 박은에게는 노하고 성성기는 좋아했다. 돌아오자 임금에게 말하기를 감사로서 전하를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오직 박은뿐이었습니다 하였다. 그 뒤 박은이 상사에 말하였다. 신은 천성이 본래 우직하여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로 남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은을 입어 갑자기 공명을 이루고 스스로 전하의 이목지신이라 여기어 듣고 보는 바가 있으면 다 말씀드리지 아니함이 없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를 기약함이 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지금 신이 감사가 되어 외방으로 나오니 중요한 일이 심이 많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죄가가 심이 많은 것을 아는지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초운의 조전선에 그 수호병선의 수가 적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전례에 구애되어 정신차려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을 당하게 되었으니 신의 죄의 첫째이고 국가에서 박모, 김도생 등을 보내어 동부를 제주에서 가져오게 하며 신은 먼저 제주 목간에 이문하여 법화사의 동불 3좌를 급히 수출해서 배로 실어 보내게 하였더니 제주 목간에서는 신의 이문을 보고 즉시 이졸들을 동원해 그 동불을 운반하여 바닷가에 막 도달할 무렵 그 이튿날 박모 등이 잇따라 이르렀습니다. 마침 태풍이 불므로 즉시 안동하여 싣고 와서 겨우 해안에 이르렀는데 바람과 물이 순탄치 못하기를 수순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대체로 부처의 일로서 위임을 맡고 온 사람이 있으나 신은 일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먼저 뱃사람을 보내어 부처를 실어 오게 하고 황태감 등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여 나주에서 10여일 동안 묵게 하며 부처를 실을 자재와 가구를 크게 만들게 해서 한 경내가 그 해독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의 죄의 둘째입니다. 처음에 황태감 등이 서울로 떠나며 경기 충청 두 도의 감사가 영접할 때 크게 나래를 갖추고 기약과 유밀 과상이 지극히 번화해도 폐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옳지 못한 전례를 만드는 것을 분하게 여기어 즉시 도 채찰사 박승명에게 글을 보내 모든 영접하는 일은 그 도의회에서 수등을 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의회에 이끌려서 완산부에서는 나래와 과상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이 신의 죄의 셋째입니다. 황태감 등이 만드는 부처를 운반하는 자재와 기구가 매우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에게 해가 되었는데 이를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꽃함이 12여구를 만들어 잡꽃을 심어가지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신은 곧 황태감을 보고 말하기를 내 감사로서 왕지를 받들지 아니하고 감히 이 함을 실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니 황공이 대답하기를 세 부처 앞에 3구씩 놓아가지고 돌아가려 하니 그대는 속기 전하께 계문해서 만들도록 하고 혹시라도 지체하여 나의 노여움을 사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신은 즉시 도당에 보고하였는데 도당에서는 신으로 하여금 잘 핑계하여 실어 보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국가의 대체를 중히 생각하여 끝까지 금하지 못하고 승도들로 하여금 그 꽃함을 운반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죄의 넷째입니다. 전하께서는 신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였다는 죄로서 다스리시어 한도에 필요한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시면 부월의 벌이라도 하더라도 원망이나 후회가 없겠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신의 지정을 살피시고 신의 다른 마음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어쩔 수 없었음을 용서하여서 신을 폐해 서인으로 삼아 여생을 보존케 하시면 이보다 더 큰 다행은 없겠습니다. 비록 대체를 살피지 않고 개연히 고론하는 자가 있어 신을 논함이 있다 하더라도 신은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전하의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가기는 집안 조상의 기재이고 탐람은 욕심이 많음이고 도 채찰사는
조선시대 때 나라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의정의 작업에서 뽑아 임명하던 임시군직인데 이를 결단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황음이 진원현의 큰 나무에 구리못을 몰래 박자 사람들이 압승수를 쓰는 것으로 믿었다. 진원현의 길가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새 속에서 백자수라 하였다. 황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비밀리 구리못을 박아 놓았는데 간무, 허규가 이것을 알고 그 못을 뽑은 다음 계문하니 당시 사람들은 황음이 압승수를 썼다고 매우 의심하였다. 압승술은 주수를 쓰거나 주문을 외워 음양설에서 말하는 화복을 누르는 일을 말한다. 염승술이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외에서 황색 옷을 입는 것을 거듭 금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2일 동안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황음 등이 임금에게 불상에다 절하기를 요구하니 거절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나아갔다. 황음 등이 임금이 먼저 불상 앞에 나아가 예를 행하게 하고자 하므로 임금이 불가하게 여기어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천사를 위한 것뿐이지 불상을 위한 것은 아니요. 만약 동불이 중국에서 왔다면 내가 마땅히 절하여 경건의 뜻을 표해야 옳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데 어찌 절할 필요가 있겠소 하고 곧 지신사 황희로 하여금 정부에 물어보게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황제가 불도를 숭신하여 멀리 동부를 구하고 또 황음이 불초하다는 것은 천하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니 곤도에 조차 예불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가 두 정성을 믿고 장차 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모두 말하기를 절해야 한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내 곧 나의 여러 신하 중에 의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았다. 여러 신하들이 한 사람의 황음을 두려워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의를 지켜 임금의 어려움을 구할 수 있겠는가. 전조의 충혜왕이 원나라로 잡혀갔을 때 일국의 신인으로 구원하려 드는 자가 없었는데 내가 위태롭게 어려움을 당해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또 임금의 거둥은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만일 불상에 절한다면 예절에 있어 어떠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이연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이르게 하였다. 번국의 화복은 천자의 손에 달려있지 동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마땅히 먼저 천자의 사신을 보아야지 어찌 내 나라 동불에 절할 수 있겠소. 황음이 한참 동안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먼저 전하와 상견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들어가서 사신을 만나보고 다례를 행하였으나 마침내 불상에는 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황음에게 말하였다. 이곳에다 술자리를 베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불상이 정청에 있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 한번 내궁으로 와주기 바라오. 황음이 말하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임금이 황궁하에 얼마 동안 있어 황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다시 대언 윤사수를 시켜 양말을 보내주었더니 황음이 노기가 풀려서 마침내 한천모가 등과 더불어 창덕궁으로 왔다. 임금이 광년루에서 연회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해 온정에서 사신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물품을 하사하다. 태평관에 나아가 사신을 청해 온정으로 와서 술자리를 베풀고 사인에게 말 한 필씩을 주었다. 또 황음에게 점화포 135필, 석등잔 30벌, 돗자리 15장, 잣 3세석, 준마 3필, 초서구 1령, 각궁 1장, 전 1통과 그가 요구한 인삼, 후지, 산해, 식물까지 주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 나머지 사신에게도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게 주었다. 황음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전하의 성의가 지극하십니다 하였다. 양령은 준것이 적다하여 노하고 또 울었다. 임금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다시 양마 한 필을 주었다. 이나여 황음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언덕을 입음이 어느 누가 나와 같겠소 하니 사신이 말하였다. 전하께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가 다 이와 같습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옥송을 체류시킨 허응, 이명균, 이명덕, 허황 등을 귀양 보내다. 헌사에서 허응 등이 대관으로 있을 때 박저생의 옥송을 계류하고 시킨 주회를 탄핵하였는데 전 집행 권천은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면해 주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노이, 한을생, 박초 등 15인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둔전을 설치와 호구에 따라 쌀을 거두는 법을 정하다. 둔전, 연호미의 법을 세웠다. 처음에 임금이 구원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채택 시행케 하니 전조의 둔전, 연호미의 법을 복구하기를 원하여 둔전의 소출로는 선군의 식량으로 주고 연호미로는 흉년에 진대할 것으로 대비하자고 하였다. 정부에서 수인이 그 말을 편하게 여겨 이것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둔전은 고려 조선 때 한경도와 평안도의 변경의 주둔하던 병사가 경작하던 토지이고 남도의 군량을 공급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설치한 제도로서 조선조 때는 국둔전, 관둔전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연호미는 고려 조선 때 농번기에 경작하고 농한기에 군문을 종사하던 농민들로 조직된 지방군이 내던 조세이다. 구어는 바른말을 구하고 전조는 고려를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2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황음 등이 동불 삼자를 받들고 경사로 돌아가니 임금이 전송하다. 임금이 반송정에서 그들을 전송하였다. 우군 총재 조면을 보내어 경사로 따라가 예부에 자문을 전하고 동부로 보내는 뜻을 알리게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2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장호군 자지남이 맹가 천모가의 친족들을 데리고 건주위로 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2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사역원 판관 장약수가 표류해 온 명나라 사람들을 요동으로 데리고 가다. 사역원 판관 장약수를 보내어 절강 관해위 백호 양무 등을 암령해가지고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양무는 군인 48명을 거느리고 도보로 의주에 이르러 스스로 말하기를 해선을 타고 대창에 이르러 장량하고 총병관 병강백을 따라 양선 1300척을 영솔해가지고 북경으로 가서 교육하고자 하다가 문득 태풍을 만나 해변으로 표류되었는데 배가 부서져서 해안에 상륙하여 굶주리다가 이곳에 이르렀다 하였다. 병마사 정경이 계문하니 명하여 후하게 위로하여 주고 포마와 강령을 주어서 보내었다. 장량은 양국을 장속함이고 포마는 역마를 말하고 강령은 각부를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감선, 검주, 참형과 교형 외의 죄수를 방면하고 구언하다. 임금이 감선하고 약주를 그만두었으며 중외의 2죄 이하의 죄수를 용서해 주었으니 오래 가물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과인이 우매하기 때문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 좌우의 신하가 황공해하고 감동하였다. 육조 대간 장무를 불러 말하였다. 가뭄이 너무 심하다. 내 상부를 행함에 밟지 못하고 사람을 쓰매 적당함을 잃고 궁금 안에서의 보고가 제도에 지나쳐서 제변을 부른 것이 아닌가 염려되니 마땅히 각각 직언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라. 내 그것을 고치겠다. 대신으로 정부 6조의 당상이나 각도 도관찰사가 될 만한 자와 직질은 비록 낮더라도 장수가 될 만한 자, 대관이 될 만한 자의 이름을 갖추 아뢰도록 하라. 내 그들을 채용하겠다. 또 지신사 황희, 대언긴과 윤사수 등을 불러 정치하는 대요를 극론하였다. 감수는 수라상의 음식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
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종묘 사직에 기우제를 지내다. 종묘와 사직에 비 내리기를 빌었다. 또 산천단 양진 한강에 빌었으며 무당을 모아 백악에서도 비 내리기를 빌었다. 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홍주 임내인 신평현의 낭장권지의 딸에 대하여 정표하다. 권지의 딸은 나이 13세에 어미를 잃자 여막을 무덤 곁에 짓고 밤낮 슬프게 울었다. 목사 안등이 계문하니 명하여 그 문에 정표하고 미두를 넉넉히 주게 하였다. 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계림부 등 일부 지방 관서와 관리의 칭호를 개정할 것을 청하다. 2조에서 외방 관호를 고치도록 청하여 아뢰었다. 본조에서 예방의 고우를 설치하는 제도를 안찰하건대 계림부, 영해부는 칭호는 같으나 관품이 같지 아니하고 을주, 흥해군은 모두 지관으로 관품은 같으나 칭호가 같지 아니하며 간모와 같은 칭호로 말하면 전기에 보이지 아니하니 옛 제도가 아닙니다. 계림, 영흥, 평양, 완산, 사부 이외의 대도부는 목으로 계칭하고 도호부와 소부는 지주로 계칭하고 종전의 지주는 지군으로 계칭하고 간무는 혈령으로 계칭하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폭풍이 불어 먼지가 일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인의 현 사람 고 원길이 벼락을 맞다. 태정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공신에게 금교직 부여 금지 등 시무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정사를 의논하였다. 1. 옛날은 관리로서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야 상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신과 제군에게는 이미 전투와 노비를 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그 하사를 받게 하였으니 포상의 연전이 이미 극진한데도 또 상록이 있으면 과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직책이 없는 여러 군에게는 상록을 불허하소서. 또 대소의 금교지신도 직책이 없이 녹을 허비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모두 다 정파하소서. 1. 재상이란 임금과 천위를 같이하여 천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임금은 반드시 쓸만한 인재를 고른 뒤에야 임명하였는데 오늘날 의정부 찬성사 이숙은 어려서 이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종친의 예의에 두심이 마땅하고 참찬 의정부사 신극례도 제주와 덕행이 맞지 아니하므로 문신의 예의에 두심이 마땅하니 아울러 제보의 직책은 허락하지 마소서. 1. 임금의 일신은 만화의 근원이므로 동정과 위의를 삼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정사를 들으실 때나 예도를 갖춰 행행하실 때 중립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무를 사용하시어 첨시를 높게 하소서. 1. 각도의 전지를 계량할 때 차견된 사람들의 소견이 같지 아니하여 결부의 수가 어떤 것은 평등하고 어떤 것은 과중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간의 전지 이외에 다시 청량한 전지는 우선 전안에 의가하여 조서를 거두어서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1. 건자에는 천도를 한 처음이라 영선의 일을 해이하게 할 수 없는 일이나 전하께서는 외방 백성의 농사에 방해가 됨을 염려하여 대체로 공작이 있게 되면 반드시 오로지 부 위의 군사만 역사시켰습니다. 각처의 영선 역시 거의 끝났으나 부 위의 사람들은 공력과 공고하여 샅샅한 일을 볼 겨를이 없으니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토목의 역사를 일적 정파하고 또 각도에서 세공 제목도 감하여 밀력을 쉬게 하소서. 또 대제학 권근 안성군 이숙번 전 판한성부사 최유경 전 도관찰사 유관은 정부를 둘만하고 흥령군 안경공 전 판한성부사 이행 계림군 이내는 제조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며 전 판중추원사 정홍 계림부윤 한부림 중군 총재 정구 계림군 이승상은 감사가 될 만하다고 전가하니 임금이 상소를 보고 대내에 두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상록은 평소에 받는 녹이고 계량은 다시 청량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폭풍이 불어 먼지가 일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우사단 원단 및 회암사 흥덕사와 산, 강 등에서 비를 빌다. 또 사람을 보내어 회암사와 흥덕사에서 도량을 베풀게 하고 또 각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두루 복리의 산천에 빌게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육조와 사원부의 진언을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폭풍이 불다. 22일부터 이날까지 무려 8일 동안 폭풍이 불어 먼지를 날렸으나 사람들의 기색은 변하지 않았는데 한참 만에야 그치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산선과 도사를 금지하다. 도랑을 청소하고 시장을 옮기게 하다. 사시는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국상을 당할 때 저자를 길거리로 옮기던 일을 말한다. 항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2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에게 소격전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다. 임금이 오래 가물므로 낮에는 정전에 임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내침에서 불안하였다. 친히 원단제를 행하고자 하여 하윤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친히 우제를 지내는 것은 가벼이 거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종묘와 산천에 비 내리기를 빈 뒤에 아직은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마는 소격전에 초제를 베풀어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친히 먼저 초례를 행한 뒤에 전하께서 친히 우제를 지내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하윤으로 하여금 초제를 지내게 하였으나 결국은 비를 얻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천변제의로 모든 공사를 그만두고 목공들을 방관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1일 무어 첫 번째 기사 금구현 사람이 벼락 맞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1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건으로 사찰, 통폐합 등 시 폐의 개선에 착수하다. 의정부에서 명하여 전함의 기로와 제출을 모아 제폐할 사일을 의논하게 하니 각도 시위군은 무사할 때에 봄, 가을 두 번 점거하는 이외에 본상 시위를 제할지의 가부와 무너져 없어진 사사 이외에 이제 혁거할 사사의 노비를 속공시킬 것인지의 가부와 육조 대간에서의 진언한 내사의 가부를 의논하여 신문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불시의 교는 국가에 무익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미혹됨이 더 심합니다. 백성으로 제 마음대로 머리 깎는 것을 나라에서 언금하지 아니하므로 그 무리가 번성하여 사찰이 산과 들에서 서로 바라보고 더구나 근자에는 중들이 그 스승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을 자행합니다. 전하께서 그 폐단을 진려하여 비보 사사 이외에 기뉴하지 않은 사사는 퇴거시키고 곧 주부 군현이 모두 절의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절이 크고 작음과 중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전민의 수요를 점감하였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여럿이 모여 살면서 각기 그 도를 바로 하게 하였으니 역대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만 이래로 대가람도 퇴거한 예가 있는지라 그 패망한 사원의 주지를 차하한 일이 혹 있을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산수의 명성지를 택하여 대가람으로서 패망한 사원을 대신하여 중들이 살 곳을 얻을 것입니다. 또 각도에서 세공 제목의 어려움을 말하니 이에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수의 명성지를 택하여 대가람을 세워 패망한 사원을 대신하게 하자는 것은 아랜대로 따르고 세공 제목은 금년에도는 권도로 검면하고 다시 입문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판비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7월 1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양전의 잘못으로 손해를 당한 농부가 있으면 징고토록 하다.
의정부에 하교하였다. 각도에서 지난해 개량한 전토로 말미암아 적당한 곳을 잃은 곳이 있다면 조세를 거둘 때 있어 전객의 진고를 허용하여 핵실하여 아래도록 하라. 전객은 소작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폭풍이 불어 2일 동안 먼지가 일다.